자, 기업 탐방하러 가볼까요?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또 약간 의아한 종목을 들고 오셨던데요. 네. 바로 공개를 해볼까요? 네, 바로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어떤 모멘텀에 주목을 가장 섹터가 하고 이제 계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쪽하고 조선 쪽에 매출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철강 섹터는 사실 이제 4분기 때는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철강 제품들 실적 부진,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공장 개부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4분기 때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판매량 감소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3분기 때 철강석을 가격을 비롯해서 원자료, 스파 단기적으로 운영에는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3분기 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연돼서 4분기 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4분기 때는 실적이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반짝하고 약간 이제 감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원달러 가격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고로에 들어가는 원재료에 3분기 대비 톤당 한 10,000원 정도 이상 원재료 가격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그 원재료 수입하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지만은 또 오히려 또 이걸 제품 만들어 가지고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요. 다만 국내에서는 좀 약간 내수분이 있었기 때문에 탄소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균 ASP가 평균 단가가 원래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4분기 때 같은 경우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해외 철강사들, 자회사들도 이제 해외 많이 나가 있는데 3분기 때 이후에 3분기와 실적이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문제됐던 게 이제 포스코 이인시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신한산단이 붕괴되면서 거기에 대한 전분기 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금년 1분기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섹터가 있죠. 바로 1분기 때 철강 판매 매출이 816만 톤으로 4분기 대비 한 1.8%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중국과 일본산 같은 경우는 국내로 수입이 될 때 기본적으로 관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세가 잠정관세 부과되기 때문에 반사 수익을 받고,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하고 조선 섹터에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게 원가 대비 제품이 이제 1분기 때부터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비롯해서 자회사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고요. 이 때문에 1분기 수익이 한 8,210억 정도, 무려 4분기 대비 한 4% 이상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게 기대되는 1분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입되고 있는 철강 제품을 계속해서 규제, 바로 이제 관세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자체 내에서 국가적으로 철강 생산 규모를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철강 생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사 수익을 받겠죠. 하반기 때부터는 고정 투자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금년 전반기, 하반기 골고루 반사 수익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약간 이제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쪽인데요. 그렇죠. 리튬 가격이 작년 대비 점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리튬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중에도 부실했었는데 약간의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4분기지 않습니까? 네. 뭐 또 계절적인 요인이나 환율의 영향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우리가 내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회복세를 좀 노려보자라는 차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업, 좀 긴 시기열에서 볼 만한 포스코 홀딩스였고요. 두 번째는 요즘 진짜 레거시, 전통 장비주들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가격 대비를 보시면은 HBM도 뭐 50% 이상 가격이 체결될 때 이상 올라갔는데 일반 레거시 DRAM 같은 경우에도 4분기 때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0%, 1사분기 때도 20%, 25% 이상 가격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HBM뿐만이 아니라 레거시 장비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비주가 또 여러 옵션이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을 택하신 이유가 또 있겠죠. 네, 바로 이제 SK하이닉스의 증차 장비에 들어가는 기업이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설립된 반도체, 해양 전지, 디스플레이 관련된 증차 장비를 만든 회사인데 예전에 이제 93년도부터는 삼성전자에 계속 납품을 하고 있다가 어떤 특별한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결별을 했습니다만 그 뒤로 SK하이닉스에 꾸준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별화된 ADL 작품, 이 ADL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웨이퍼를 측정하기 위해서 원자층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기술이 뛰어납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매출의 상당 부분을 R&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때도 보니까 누적 매출의 거의 한 32% 정도 되는 816억을 R&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신규 설비 투자에 그리고 새로운 장비를 만드는 데 적극적이라는 거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용인에 제2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쪽에 전략적으로 지금 신규 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핵심 역량이 말씀드린 데 ADL인데 ADL 기술력을 항상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화물 반도체 쪽에도 지금 차세대 공정 기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이죠. 튼튼한 고객사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HBM 관련해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외에도 지금 SK하이닉스하고는 지금 폴리실리콘 게르마늄 관련해 가지고 이쪽 증축 장비 관련된 새로운 장비죠. 이거를 같이 본격적으로 투자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현지 법인을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데 북미 시장 관련해 가지고 협업을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뿐만이 아니라 내년에까지도 기대되고 있는 기업이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지금도 HBM 장비뿐만이 아니라 디램 레거시 장비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오랜만에 또 배워봤고요. 이제 리뷰 시간 들어가 볼 텐데 삼성전자입니다. 네. 네, 삼성전자 7%. 네. 이제 가격이 금방금방 올라가죠. 삼성이 맞나 싶어요. 네, 1차 가격 도달하고 바로 2차 가격을 막 하루 만에 바로 도달했는데 예. 벌써 그죠? 18일 추천드리고 네. 20%가 넘는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테고요. 특히 요즘 보면은 뭐 AI 뭐 버블론 나오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2월 18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네시스 미션을 발표했는데 일전에는 AI 관련돼서 산업들을 미국의 빅테크,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위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미국의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국가적 지원 차원에서 진행을 하면은 전 세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도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무료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우리나라 SK하이닉스하고도 지금 엔비디아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옴니버스 시스템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사 수혜를 삼성전자도 받기 때문에 관심 가져 보시고요. 2차는 12만 5천 원 도달했고요. 3차 가격은 13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막 7%씩 오르면은 네. 단위가 바뀌는데 우리 삼성전자는 그렇죠. 아직도 10만 원 초반이에요. 네, 저희는 3차로 13만 5천 원까지 올려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가 나올 텐데 네. 여기도 또 소부장이네요. 네, 소부장입니다. 오늘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회사는 바로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도 기대감이 높죠. 네, 기대감 높죠. 외국계에서도 12월 달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기업을. 네, 근데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특히 이제 DRAM 쪽, 레거시 반도체 쪽을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21년도에 DRAM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그때 갑자기 컴퓨터, 그다음에 이제 PC,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급등을 하면서 폭발적인 매출이 증가했는데 보통 사이클이 PC나 노트북 같은 경우는 4년, 5년인데 또 이런 수혜가 또 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SK의 디램 선단 공정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반사이익을 받는 게 유진테크입니다. 자,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대한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D램을 약간 줄였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수혜를 삼성전자가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사 수익을 받는데 삼성전자의 또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램 성당 공정 같은 경우는 1A, B, C 다 4세대부터 6세대부터 지금 성단 공정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D램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인데 이 세 개 기업에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금년까지 뿐만이 아니라 내년에까지도 실적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리포트를 보면은 작년 12월 달까지 퍼나 PBR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그러는데 퍼 PBR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면 당연히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이 또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가격 전략입니다. 매수는 시초가에 공략을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95,000원, 손절 라인은 6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진테크 오늘 저희는 시초가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거래일에 반도체가 네. 뭐 일제히 급등을 해서 네. 조금 빠지면 오히려 기회로 그렇죠. 삼자라는 네, 취지로 보입니다.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새해가 돼서 그런지 그 방송 계획에 네. 조금 변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뭐냐면 이제 12월 달까지는 아침에만 방송을 했는데 예. 올해 1월부터 개편이 되면서 저녁에도 제가 방송을 해요. 그래서 네. 월수금 아침은 제가 아침 8시에 하고요. 예. 화목만 저녁 9시에 방송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아침에만 봐서 놓쳤다, 네.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날에 또 저녁 9시에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